우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그 전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원자 그리고 방금까지 반도체, 전자들 이런 친구들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뒤에 가서 아시겠지만 전기랑 자기는 항상 엮어져서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꼭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되겠지? 자, 오늘은 자기입니다. 자기. 먼저 자기장. 처음에 전기장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기장은 자석 위에다가 뭘 뿌려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철가루를 뿌려보면 자기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지. 전기장을 뭘 뿌려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플러스 1 쿨롱에 양전자,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전기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장, 즉 자석을 갖다 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N급, S급. 너는 이거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3월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자기장은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 자기장은 N급으로부터는 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안 되나? 자, 일단 자기장이 즉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자기장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요. 철가루 뿌려보면 이런 띠를 가지고 형성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자기장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즉 이 화살표의 머리 방향을 우리 앞으로는 N극이라고 하자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N극이야. 즉 N극으로부터 자기장이 형성되면 N극들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요.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N극이 S극이랑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붙어먹으려고 했죠? 얘는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따라서 S극이 N극이랑 붙어오려고 하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은 S극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은 S극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그어지고요. N극으로 나온 쪽은 S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N극으로 나온 쪽은 S극으로 다시, 즉 화살표의 방향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자기력 선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력 선들의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화살표 머리 부분이 무슨 극이다? N극이다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자석 위에다가 요만한 새로운 나침반을 하나 갖다 뒀다고 해보자. 요만한 나침반을 또 하나 갖다 놓을 거고요. 또 하나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놓을 거야. 나침반이라는 건 뭐야? 뭐 할 때 써요? 응? 나침반 뭐 할 때 써? 동선 안 보여. 동선 안 보일 때? 그쵸. 항해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려면 그 나침반 그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걸 나침반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걸 나침반으로 일단 놔둬볼 거예요. 나침반의 구조는 N극과 S극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이쪽이 북쪽인 걸 알잖아. 그쵸?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이쪽이 북쪽인 걸 알아요. 그러면 이쪽이랑 가까운 쪽은 무슨 쪽이었을까? 나침반을 보고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란 걸 알아. 그러면 북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극이었을까? S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극이 S극이에요. 그리고 남극이 N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침반을 보고 얘가 N극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즉 이쪽 방향이 북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나침반을 갖다 대보면 얘는 그냥 자기력선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자,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놓을 거고요. 갖다 놨어. 근데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 전부 N극이랑 멀어지려는 쪽이라고 그랬죠? 즉 화살표의 방향이 전부 이렇게 그려졌었어. 그럼 N극은 여기일까 여기일까? 왼쪽이겠죠? 나침반은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 따라가려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전부 N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고요. 여기다 나침반 갖다 놓고 나침반 갖다 놔보자.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이 N극으로 형성되겠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N극이 형성되겠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N극이 형성되겠죠? 그쵸?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N극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침반을 갖다 놓게 되면 어느 쪽 방향이 N극으로 형성되겠어요? 왼쪽 방향이 N극으로 형성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쵸? 화살표의 머리 부분에 따라 얘네들은 N극으로 자화됩니다. 됐어? 자기장이 있는 걸 판단할 때, 있다는 걸 판단할 때 여기다가 각각 나침반들을 갖다 대보면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주의해봐. 이쪽에 있는 나침반 있죠? 저쪽에 있는 나침반 있죠? 방향이 같아 달라? 같아요. 다 이쪽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여기, 즉 자석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까? 다 이쪽이고요. 얘도 이쪽이에요. 그럼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죠. 오히려 S에서 N극 쪽으로 형성되는 거죠. 전부 이 자석 바깥쪽에 있는 자기장들은 전부 N에서 S극으로 흘러가. N에서 S극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자석 내부만 특별하게 얘에서 여기로, 즉 S에서 N으로 흘러간다라는 것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화살표의 방향을 나침반으로 확인하고 이 나침반의 머리 부분이 무슨 극이다? 머리 부분이 무슨 극이다? N극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장을 확인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거 뭐예요? 동, 서, 남, 북이라는 걸 알려주는 위치표죠? 그쵸? 애초에 북쪽으로 자화가 되어 있으면 즉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 이 말이야. 북쪽으로 자화가 되어 있으면 나침반에게 자기장을 아무리 이쪽 방향으로 형성을 시켜준다 한들 완벽하게 이렇게 다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 자기장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했었고 전기력에 대해서 했었죠?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알면 전기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전기력의 방향이 전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화살표 머리 부분 쪽으로 전기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침반을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주면 애초에 여기에 형성되었던 자기장과 애초에 여기 형성되었던 자기력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자기력이 서로 합해지게 되어 이 나침반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즉 이쪽 방향이 N극인 것처럼 돌아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자기장을 할 때 자기력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력의 크기라는 건 자기장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력의 크기가 크다는 건 이 자석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러면 자석이랑 가까운 쪽의 자기력이 훨씬 크겠어요? 자석이랑 먼 쪽의 자기력이 훨씬 크겠어요? 그쵸?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 가깝게 할수록 훨씬 더 많이 밀려나지?
그런 것처럼 자석에 가까운 쪽의 자기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요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자석이랑 가까운 쪽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나침반 놓은 거랑 여기에다가 나침반 놓은 거랑 요 앞에 자석 바로 앞에 놓은 자기력의 크기가 훨씬 커진다 라는 거. 됐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그냥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을 앞으로는 우리가 나침반으로 판단할 겁니다. 182쪽 펴보세요. 이거 하나만 일단 알려줄게. 우리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사실은 다 했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할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전류가 이런 방식으로 흐를 때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어?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 우리 뭘로 판단했었어요? 그쵸? 오른손으로 판단했었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 자기장은 얘를 감싸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어. 따라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 화살표들이 전부 뭘 의미하는 거야? 자기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자기장이 있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나침반을 주로 갖다 된다고 그랬었지? 그쵸? 그러면 지금 애초에 이 상태에만 존재를 했을 때 나침반을 여기다 갖다 놓은 상황이랑 나침반을 여기다 갖다 놓은 상황일 때 N극을 먼저 한번 판단해보자. 얘는요.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 즉 여기에서의 화살표 방향은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죠. 여기. 이쪽이죠? 따라서 N극은 어디야? 아래에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화살표가 어디 쪽이야? 위쪽 쪽이죠? 위쪽 방향이죠? 따라서 N극은 어디 쪽이야? 위쪽에 형성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뭐가 하나 그려져 있니? 위치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위치표가 이쪽이 북쪽이라는 건 다들 알지? 이쪽이 북쪽이래요. 그 얘기는 자기력의 방향을 판단할 때 이 힘을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겠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준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었어. 근데 애초에 지구에 형성된 이 자기력의 힘 때문에 얘가 어디로 움직이겠느냐 그거야. 한번 판단해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아니니? 같이 볼게요. 먼저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다 판단할 때 A, B, C, D, E에 놓인 나침반들의 방향을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는요, 화살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일 거고요.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일 거고 N극일 겁니다. 얘가 없을 상황이라면 그냥 이렇게 자기화가 됐겠죠. 그러나 지금 애초에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존재를 해.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전부 이 북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합력을 표시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은 전부 요 위쪽 방향, 요 위쪽 방향, 요 위쪽 방향, 요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갖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 전류에 의해 받는 힘은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럼 합력을 표시할 때 얘는 이 힘과 이 힘이 합쳐져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얘는 이쪽이랑 이거는 그렇구나. 얘는 접선 방향이죠? 얘는 이쪽 방향일 거야. 얘는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 합해지면 힘이 오히려 증가해, 감소해. 그쵸? 두 개의 방향은 지금 달라요.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지금 자기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받는 힘이 줄게 되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는데 얘랑 합해져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얘도 이쪽 방향. 얘는요. 받는 힘이 방향이 같고 다 같은 쪽으로 흐르네. 그 얘기는 처음 하나로 받는 자기력과 지구 자기장이 합쳐져서 얘는 힘이 오히려 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훨씬 더 많이 자기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약한 지점은 A, B, C, D, E 중에 어디야? 그쵸, 완벽하게 상쇄가 되는 B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약하겠고요. 가장 강한 지점은 오히려 어디야? 그쵸, E겠죠, E.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 힘이 합쳐져서 가장 큰 세기로 자기력이 흐를 겁니다. 자기장이 흐를 거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표시가 있으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있으면 앞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거 우리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주에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전자기유도 다 한 번씩 했었지? 그렇죠? 항상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랑 그다음에 전자기유도 이 두 친구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가 유도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류랑 전기랑 자기는 항상 같이 간다고 했지. 전류가 흐를 때 자기가 유도된다면 자기가 흐를 때 전류가 유도되는 겁니다. 그게 전자기유도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다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도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직선도선은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과 우리는 세기까지도 다를 겁니다. 세기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하려고 하는지. 먼저 직선도선에 의한 방향은 무슨 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 오른손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엄지 하나만 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였지? 전류의 방향을 엄지 방향으로 놓고 남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건 전부 알고 있을 거야. 그쵸? 그런데 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판단되느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당연하겠지.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훨씬 더 많이 흐르겠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요 도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서는 반비례하게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어. 자석이랑 가까운 쪽에 자기력의 세기가 훨씬 크고요. 마찬가지로 요 도선이랑 가까운 쪽에 자기력의 세기가 훨씬 크겠지? 그거랑 똑같이 거리에 따라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로 어떻게 나오냐? 더 이상
하나의 도선만 주지는 않아요. 하나의 도선만 주지는 않고 두 개의 도선을 같이 놓아 여기 지점,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요 세기에 따라 판단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선이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른다고 쳐봅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선이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부터 먼저 판단을 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손으로 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런 방식으로 감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거 지금 평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죠. 그러면 반대쪽인 이쪽은요?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죠. 우리 이제 앞으로는 2차원 평면상에서 이걸 그릴 때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들어간다. 요거 화살 쪽 방향이에요. 들어간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힘과 이 힘, 즉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그랬지? 이 전류에 의해서 이만큼의 거리, 즉 이 거리가 만약 같다면 같은 거리만큼 미치는 힘이야. 그럼 두 힘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둘 다 같겠죠? 얘는 R분의 I만큼의 힘을 가질 것이고 얘도 R분의 I만큼의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얘는 얘에 의한 자기장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의한 자기장도 한번 아래다 표시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가는 방향이야? 여기 있는 방향, 여기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는요? 여기서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힘을 표시하고 얘네들이 미치는 영향이 같은 전류, 요 I만큼 그리고 같은 거리, 여기도 거리가 R이고 여기도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같은 거리 R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의 힘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럼 얘랑 얘의 힘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똑같은 전류 세기 그리고 똑같은 거리만큼 얘는 들어가고 얘는 나와. 그러면 이 가운데 요 사이 요 공간에서의 자기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겠죠? 서로가 완벽하게 상쇄가 되어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력의 세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는 얘에 의해서만 판단된 친구지? 당연히 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여기에 형성이 돼 안 돼? 되겠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주고 있고요. 자기장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감길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에서 여기에서 이 도선이 주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 도선과 이 지점.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지점이겠죠? 나오는 지점이긴 한데 얘의 세기는 어떻게 판단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큼 늘어나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 무슨 뜻이야? 자기장의 세기가 오히려 어때? 같은 전류 I에서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났어. 그럼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 더 커져, 작아져.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커져요, 작아요? 작아지겠죠?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작은 힘을 영향을 미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그쵸? 나오는 거랑 나오는 거, 즉 이거랑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형성되겠지?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도 한번 판단해보자. 얘는 이 지점에서 이 친구가 영향을 미치는 걸 여기다 적어봐야겠지? 이 지점에서 이 친구는 나오는 쪽으로 형성을 시켜요?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시켜요?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을 시키겠죠? 마찬가지로 거리가 3r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힘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작아진 상태로 3r분의 i만큼 똑같이 3r분의 i만큼의 힘을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얘는 이 지점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력이 형성돼, 나오는 쪽으로 자기력이 형성돼.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력이 형성될 거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더해서 빼죠. 더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형성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력을 판단할 거예요. 보면 되겠지? 그리고 요건 지금 2차원 평면상이었어. 그치? 2차원 평면상에서 들어가는 걸 x, 나오는 걸 o라고 표현을 했어. 이번에는 얘를 완벽하게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90도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으로 표시되겠죠. 그쵸?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으로 표시되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될 거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전류가 같은 I만큼의 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여기랑 여기에서 판단을 해볼 거야.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전류가 미치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표시될까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지점에서 이 아래 방향으로 힘을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얘의 크기는 또 R분의 I라고 봅시다. R 이거 다 삭제할게. 됐어? 그럼 이 방향은요? 이 지점에서의 이 도선이 미치는 힘은 어떻게 표현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 지점에서 이 힘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R분의 I만큼의 힘을 줄 겁니다. 그럼 얘가 미치는 얘의 힘도 한번 표시해볼까? 얘가 미치는 이 지점에서의 힘, 얘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내려가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내려가는 걸로 표시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졌어. 그럼 자기력의 세기가 오히려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약해지겠죠? 따라서 이만큼의 힘으로 3R분의 I만큼의 힘으로 이만큼 미칠 거예요. 똑같이 이 친구가 미치는 힘을 표시해봅시다. 이 친구가 미치는 힘은 이 지점에서는 어느 쪽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이겠죠? 위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I와 똑같은 R만큼의 힘이니까 이 힘의 크기는 완벽하게 같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미치는 이 도선의 힘은요? 밑으로 형성될 거고요. 크기는 R분의 I만큼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도선이 미치는 이 지점에서의 힘의 크기, 얘는 I만큼의 전류로 거리가 3R만큼 떨어져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얘는 일단 방향부터 표시하면 어느 방향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크기는 이 친구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져서 형성되겠죠? 따라서 이만큼 3R분의 I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럼 똑같이 판단되지? 위, 아래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는 자기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세기는 0입니다. 그 다음 이 지점은요?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어느 방향으로 형성돼?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어느 쪽 방향으로 형성돼? 어디?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전류 또는 자기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자기력의 세기들을 판단을 해볼 겁니다. 됐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2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이랑 6번.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방금 여기다 그린 거랑 똑같은 문제죠? 전류가 둘 다 이렇게 I만큼으로 흐르고 있고요. A, B, O. A랑 O랑 C 여기다 그리고 B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하나 추가했네요. 됐어? 자, 일단 기억.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자, O에서는요. 아까 얘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 얘 때문에 나오는 방향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상쇄가 되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나 그랬어? 0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은 맞아요. 그다음 니은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A와 C 여기랑 여기잖아. 그쵸? 자기장의 세기만을 물어봤으니까 방향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세기만을 물어봤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나와. 그럼 이거랑 이게 더해져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미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가 나가는 쪽, 들어가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 즉 크기는 같아 달라. 같은 거겠죠? 니은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B에서만 살짝 보면 돼요. 자, B에서는요. B에서 얘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먼저 표시해 봅시다. B는 지금 이 도선에 의해 어느 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형성돼?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쵸?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형성될 거고요. 그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어. 거리랑 전류의 크기를 판단한다 했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힘의 크기까지 한번 표시해 본다면 얼마로 표현돼? 얘는 그렇죠. 2R이죠? 2분의 R이죠? 2분의 R이 분모로 내려가겠고요. 전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의 힘을 영향을 미치는 거야? R분의 2I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얘가 미치는 얘의 크기 한번 봅시다. 먼저 방향은 어떻게 판단돼요? 얘가 미치는 여기에서의 힘. 얘는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가 나와? 나오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크기는 마찬가지로 거리와 전류만을 따져서 판단할 때 전류 똑같이 I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야? R 2분의 R 하니까 2분의 3R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크기가 3R분의 2R이라고 판단되니까 누가 더 커? 자, 2I R 2I 3R 누가 더 커?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얘가 더 크니까 오히려 전체는 작아지죠? 따라서 얘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방향은 누가 훨씬 더 세? 요 들어가는 방향 쪽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아 틀려? 맞겠죠?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은 A랑 B가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C는 A, B보다 훨씬 2배만큼 멀어져 있죠? 2배만큼 멀어져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는 2배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A랑 B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요. 같은데 C의 경우 거리가 2배 늘어났으니까 자기력의 세기는 2배 떨어지겠죠? 따라서 몇 대 몇 대면? 2대 1. 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힘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하나를 A라고 놓고, 그러니까 그 A랑 전 도선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A라고 놓는다면 A에서 미치는 영향을 A분의 I고 얘는 A분의 I고 B는 그 다음에 C는 2A분의 I니까 다 상쇄시키고 2대 2대 1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됐어? 5번의 답이 뭐였어요? 5번에 5번이야. 됐어요? 됐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원형 전류 봅시다. 176쪽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총 3가지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원형 전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루션입니다. 약간 부족하니까 이거 원형 전류.
자, 도선을 원형으로 만든 걸 원형 전류라고 하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 직선 도선을 이렇게 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평면 위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놓았다라고 봅시다. 애매하네.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타임어서 들어갔어요. 무슨 되겠어? 이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지금 보이는 건 이 위에밖에 없다는 소리야. 보이는 건 이 위에밖에 없고 얘네들은 아래에 있다는 거야. 평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원형 전류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원형 전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향. 잠지. 아니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으로 전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오른손, 얘도 오른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요, 방향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 예를 들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직선 전류랑 똑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얘에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기서의 전류는요,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됐을 거고요. 여기서의 전류는요,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어떻게 형성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즉, 요 원형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다 형성이 되겠지. 얘도 여기서 여기 함으로써 요 가운데 지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침반을 갖다 댄다 라고 한다면 N극이 어느 쪽 방향이 되는 거야? 뒤쪽, 앞쪽? 뒤쪽 방향이 되는 거겠죠? 요 화살표 따라 N극이 형성될 거니까 N극, 즉 N축은 여기에 형성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나침반 한번 갖다 대봅시다. 그럼 N극 어느 쪽 방향으로 형성돼? 앞쪽, 뒤쪽? 앞쪽, 뒤쪽. 그렇죠? 앞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 자기장은 이렇게 감아질 거니까 여기에서 나침반을 갖다 놓게 되면 어느 쪽 방향으로 형성되겠어요? 앞쪽, 뒤쪽? 앞쪽으로 형성되어 N극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전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런데요, 아까는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직선도선이랑 똑같이 했었어. 그치? 추가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이번에는 네 손가락으로 쥐어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이렇게 감아지는 거지?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 안쪽에서는 당연히 어느 쪽 방향으로 가겠어요?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기장이랑 같아 달라? 지금 형성된 자기장이랑 같죠? 따라서 전류를 이렇게 놓고 안쪽을 판단하고 싶으면 네 손가락과 엄지를 바꿔서 판단하셔도 돼요. 됐어? 됐죠? 여기를 판단할 거면 이렇게 직선도성을 해야 되고, 됐어요? 방향은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할 겁니다. 엄지손, 엄지 네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도 세기를 판단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에서의 세기는 기본적으로는 다 전류에 비례해요. 당연하겠지.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이 거의 아래 반비례합니다. 즉, 이 두 손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아래 똑같이 비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원형 도선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 직선 도선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형 도선 두 개를 엮어서 나오기도 해요. 이거 하나, 두 개를
엮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직선도선과 연결된 인식만 볼게요. 자,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 직선도선, 원형도선 전부 세기를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똑같이 R분의 I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해지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I는 이렇게 흐르고 얘의 I는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위치는 영향, 이 지점에서 위치는 영향을 판단해 볼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R, 우리 R이라고 볼게요. 여기도 R. 자, 한번 같이 판단해 봅시다. 먼저 이 지점에서 직선도선이 미치는 영향, 일어나. 이 지점에서 직선도선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응?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이 지점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되겠죠.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이때에 이 직선도선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I만큼이 2R만큼 깎여서 형성이 되겠죠? 2R분의 I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원형도선이 미치는 영향도 판단해야겠지? 원형도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즉 이 도선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표시를 한다면 일단 방향은 어느 쪽이야?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 쪽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긴 한데 크기가 얼마? 크기가, 그쵸?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같은 전류 I만큼을 줬을 때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주겠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그렇죠. 들어가는 쪽입니다. 합쳐진 자기력의 방향은 들어가는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도 판단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 직선도선이 미치는 영향은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나오는 쪽이죠? 나오는 쪽이고요. 그 크기는 R분의 I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형도선이 미치는 크기라고 한번 봐봅시다. 원형도선이 미치는 크기, 여기서 이 지점을 지금 기준으로 볼게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미치는 영향의 크기, 일단 방향은 어느 쪽? 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아져서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도 나오는 쪽이고요. 그 크기는 얼마? 2R분의 I만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훨씬 더 커? 직선도선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둘 다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 다 나오는 방향 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쵸? 직선도선과 원형도선 식이 같기 때문에 전부 같이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전류가 이만큼 I만큼 흐르고 여기에서의 지점이 R,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합시다. 편하게. 이 지점에서의 길이가 R. 2배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두 원형도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에서의 이걸 먼저 줄게요. 자기력의 방향이 0이다. 즉 자기력의 세기가 0이다. 라고 해봅시다. 자, 일단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일단 이 도선이 미치는 영향부터 계산을 한다면 이 도선이 미치는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지점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봐도 된다 그랬지? 따라서 얘가 미치는 영향은 전부 들어가는 쪽으로 여기에 형성이 될 거예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R분의 I만큼의 힘으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미치는 자기력의 세기가 0이라는 소리는 얘랑 완벽하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떤? 다른 하나의 자기력이 여기에 존재했다라는 소리겠지? 그쵸? 이 자기력은 누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두 번째 원형도선이 미치는 영향이겠죠?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얘랑 지금 완벽하게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 2R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얘랑 크기가 같아지려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어땠다는 거야? 그렇죠. 2배만큼 훨씬 컸다는 얘기고 그 방향이 나오는 쪽으로 형성되었으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형성됐었다는 거야?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되었다. 즉 2I만큼 왼쪽으로 형성되었다 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실력 어렵냐고 할 수 있겠죠?
7번 한번 봅시다. 원형도선 중심인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한 전류의 방향은 일단은 A, B 둘 다 주고 C, D 둘 다 줬죠? 그쵸? 두 가지 상황을 전부 판단하라는 거야.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도선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R 이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자기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쵸?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완벽하게 반대가 같고 크기가 같은 지점으로 위치하면 되는 거고, 또는 들어가는 방향이 여기고 나오는 방향이 여기일 때 똑같은 크기로 영향을 미치면 둘 다 0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미치는 걸 얘로 보고 얘가 미치는 걸 직선으로 가봅시다. 얘가 미치는 걸 얘로 본다면 들어가는 쪽으로 이 지점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건 전류가 어느 방향이었다는 거야? 이쪽 방향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이 B지? B일 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지금 상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 나오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줘야 하는 게 직선도선이어야 한다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쪽이 형성될 때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C 방향으로 형성되면 얘랑 얘가 만나서 0이 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완벽하게 반대로 A랑 D가 만나면 0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랑 몇 번? A랑 D, B랑 C 이렇게 두 개겠죠? 따라서 2번과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똑같아요.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일 때 A랑 B의 전류 방향과 세기 여기 지점에서 자기력의 세기가 0이라면 전류의 방향은 어때야 돼? 같다고 쳐볼게요. 같으면 어때?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오히려 더 커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두 개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요. 그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 A가 훨씬 더 크고 몇 대 몇으로 커야 돼? 2대 1로 훨씬 더 커야 0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됐어? 네. 됐어? 마지막 솔리드이드 봅시다. 자, 솔리드이드는요 쉽게 얘기해서 코일이에요. 코일이야. 도선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는 걸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판단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기를 판단해 봐야 하겠죠. 방향은 일단 어떻게 판단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전류를 흘려줘야겠죠.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감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감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어? 똑같이 오른손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전류를 뭐로 두고? 전류를 쉽게 네 손가락으로 두고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엄지손가락으로 두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그쵸?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도선이랑 똑같이 해도 돼요. 어차피 다 이쪽으로 가니까. 자, 따라서 네 손가락을 전류,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이라고 했을 때 자기장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야. 그치? 아까 화살표의 엄지 부분이 무슨 극이라고 했어? N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엄지손 끝부분이 항상 N극이 되는 겁니다. 항상 N극이 되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N극을 가지고요. 이 뒷지점은 무슨 극이겠어? 그쵸? 자석은 항상 N극만 존재하지 못해요. N극이 있으면 무조건 X극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뒤쪽을 S극이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향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무조건 전류의 방향을 판단한 후에 자기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마찬가지로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기장의 세기는요. 얘도 전류에 비례하겠어? 안 하겠어? 비례하겠죠? 전류가 당연히 세게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엄청 커지겠지? 엄청 커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추가적으로 가문수 n에 비례합니다. 가문수
즉 이렇게 얼마나 많이 감았느냐에 비례를 해요. 근데 그냥 감은 수가 아니라 얘는 단위 길이당 감은 수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길이 동안 같은 길이 안에 얼마나 많이 감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같은 길이 안에, 즉 요만큼의 LM 길이 안에 얘는 요만큼 감고 얘는 막 요만큼 감았어. 그럼 누구의 자기장세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야? 많이. 훨씬 더 많이 감은, 즉 단위 길이당, 같은 길이당 훨씬 더 많이 감은 친구가 자기장세가 훨씬 커진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전류에 비례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게 솔리노이드에서 자기장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솔리노이드는요, 일단 도선을 감았어. 감았을 때 한쪽이 무조건 N극이면 한쪽은 무조건 S극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 뭐야? 자석이에요, 자석. 그렇잖아. 내가 아까 자석을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판단해서 N, S극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대 자석을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솔리노이드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이 자체로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있고 N극, S극 이 자체로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노이드를 가지고 자석으로 활용하면 뭐라고 부르냐? 전자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왜 전이 붙었을까? 전류를 흘려주니까 자석이 된 거지.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발명품들을 조금 이따 만나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솔레노이드는 이 전자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기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세기, 방향, 전부 판단해 볼게요. 솔레노이드는 주로 이러한 막대 금속에 감아서 존재하게 만듭니다. 감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감아서 이렇게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감아서 이렇게 내려왔다. 얘가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얘는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됐다 라고 해봅시다. 자, 먼저 솔레노이드 내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를 할 거면 일단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표시해봐야겠죠?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만 줬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감아지고 이렇게 전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요 바깥쪽, 즉 요 막대 바깥쪽에 있는 이 도선에서의 전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위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쪽은 신경 쓰지도 않아. 뒤쪽은 아래쪽일 거야. 그러다가 다시 감아져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쪽은 어느 쪽? 위쪽으로 전류가 표시되겠죠? 똑같이 위쪽으로 가다가 여기에서의 전류는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전류 다 표시했어요. 전류를 다 표시했으면 뭐까지도 알 수 있어? 자기장의 방향까지도 알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의 N극이야? 전류를 이렇게 감았으니까 N극이 어느 쪽? 엄지손 끝부분이 N극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N극은 이쪽으로 형성될 것이고 S극은 요 뒤쪽에 형성이 되겠죠? 이 전자석의 방향 판단하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친구 봅시다. 얘는 전류가 바깥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온대. 그럼 이 막대 앞쪽에 있는 도선들은 전부 어느 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 도선 앞쪽에 있는 전류들은 이 도선들은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얘는 전류가 여기에서부터 왔어요. 전류를 알았으니까 자기장까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으니까 N극이 무슨 쪽? 오른쪽 방향이 돼요. 여기가 N극으로 존재할 거고요. S극은 어느 쪽? 이쪽으로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이 친구도 지금 자석이 됐어요. 그럼 얘랑 얘를 지금 같이 붙여놓은 상황에서 전류를 똑같이 딱 하고 흘려줬어. 그럼 얘네들 사이에 미치는 이 지점에서의 힘은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 자, 그냥 그것만 판단해볼까? 인력이야, 청력이야? 그쵸? 이 지점에서는 청력이 영향을 미쳐서 서로를 밀어낼 거예요.
그치? 얘는 어차피 N극이고 얘는 어차피 N극이야. 자기장의 방향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자기력선까지도 한번 표시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겁니다. 얘네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거리가 줄어들에 따라 청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겠지? 그쵸? 얘가 S극이 아니고 N극이었다면 오히려 더 붙으려고 했겠죠? 그쵸? 얘가 N극이려면 당연히 얘랑 전류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의 방향이랑 세기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한번 봅시다. 똑같이 182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만 풀어요. 네, 4번만 풀어보세요. 됐어? 자, 기억.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판단해라. A랑 B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길이가 같은이라 돼 있지? 길이가 같은 솔레노이드에 A는 N만큼을 감아놓은 거고요. B는 2N만큼을 감아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더 커? B가 훨씬 더 큰 거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다음 D는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야. 내부 자기장. 얘는 지금 이 자체로 자석이 된다 그랬지? 그럼 자석이 된다는 건 얘가 N극, S극이 된다 그랬어.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면 N극에서 전부 나가는 방향, S극에서 전부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 자기장은 오히려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 그랬어?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었죠? 요 자석 내부에서는 항상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A와 B가 같아 달라. N극, S극 판단해봤을 거 아니야. A, B는 지금 전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 얘기는 똑같이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내부 자기장의 방향 같아 달라. 같게 되는 거겠죠? 니은도 맞아요. A랑 B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나요? 아니죠. 전류를 딱 흘려주는 순간 자석이 되어 N극, S극, N극, S극으로 됐으니까 얘네들은 붙어먹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디귿만 틀린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됐어? 됐어요? 그러면 넘기는 게 아니지. 저기 몇 페이지냐면 솔레노이드를 일상생활에 적용한 예들을 한번 볼 거예요. 1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솔레노이드는요. 도선을 감아놓고 전류를 흘려준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겠죠. 전류를 흘려준 순간 자석이 되었다가 전류를 끊으면 자석이 돼야 안 돼? 자석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겠죠. 전류를 흘려주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꺼주면 흐르지 않는 거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 친구도 전도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스피커 한번 봅시다. 자, 일상생활에 적용한 예들 중에 이 스피커랑 뒤에서 할 마이크는 항상 같이 나와요. 스피커의 원리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스피커는요,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둥둥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음파를 낼 수 있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영구 자석과 코일이 존재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류를 딱 흘려줍니다. 흘려주면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는 이 솔레노이드 자체는 뭐가 돼? 자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영구 자석과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 또 청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돼요. 교류를 흘려줬을 때. 그치? 그렇게 되면 연구자석이 코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이 작용하면 앞으로 가겠지. 가까워지려는 힘이 작용하면 뒤로 오겠지. 이런 식으로 앞뒤, 앞뒤, 앞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파를 형성합니다. 소리는 종파라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스피커의 원리예요. 따라서 스피커는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자기가 형성된 오늘 했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부터 나온 원리예요. 반면에 마이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음파를 마이크로 전달을 하죠. 그 얘기 무슨 뜻이야? 내가 내는 음파가 이 마이크가 아래 코일을 때림으로써, 즉 연구자석을 때림으로써 발생하는 거지. 그쵸? 이 연구자석이 흔들리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 이거 무슨 원리야? 전자기 유도잖아요. 그쵸? 코일에 자석이 움직임으로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 이건 전자기 유도죠? 따라서 마이크는 얘랑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자기가 발생할 때 전류가 흐르는 원리예요. 이 두 개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시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인종은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문제 있으니까. 초인종의 원리. 요즘 초인종 잘 안 쓰죠? 자, 초인종의 원리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될 수 있는 게 솔레노이드야.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즉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가 흐르면 이 전자석은 자석이 될 거예요. 자석이 되면 여기 있는 이 판 스프링 아래에 있는 이 친구도 자석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여 얘는 얘한테 다가가려고 하겠죠. 다가가려고 하게 되면 그 순간 회로는 끊겨 안 끊겨?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 이 회로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얘가 자석이 된 순간, 즉 회로가 연결된 순간 자석이 되어 얘를 끌어당겨. 그럼 이 지점에서 이 스위치랑 한 스프링이랑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떨어짐으로써 회로가 끊겨 안 끊겨?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회로가 끊긴다?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면 얘가 다시 자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다시 얘를 놓아주게 될 거야. 다시 놓아줬다가 붙었다가 놓아줬다가 붙었다가 함으로써 이 배를 어떻게 해? 망치로 댕댕댕댕댕댕 때리게 되겠지? 그게 초인종의 원리예요.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부터 이 초인종을 회로를 구성을 해서 만든 원리가 초인종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철기중기. 고철기중기는 무거운 걸 올려주는 걸 기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철기중기는 뭐냐면 일단 자석만 갖다 놓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연구자석만 그 기중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이 고철에 있는 것들은 다 붙어 안 붙어? 붙겠죠. 붙었다가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쵸? 일단 붙는 것까지는 자석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걸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자석이 잘 할 수 없잖아. 없는 거죠. 따라서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고 전류를 꺼주면 자석이 되지 않는 전자석을 활용한 얘가 이 고철 기중기예요. 오프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자석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중기의 원리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자기부상 열차 있죠? 자기부상 열차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의 원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레일이 있는 요 기차가 있는 공간이야. 기차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 있는 전자석에 의해서 이 기차가 위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이에 센서가 있어서 이 갭을 조절할 수 있어요. 즉 그냥 전류를 흘려주니 얘가 자석이 되어 얘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서 쭉 그냥 가버릴 수 있게 만들게 되면 얘는 자기 부상 열차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 자기 부상 열차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야? 레일로부터 발생하는 마찰력이 줄어 안 줄어? 줄게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뿐더러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상 열차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됐어? 마찬가지로 전자석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자기 부상 열차.
컴퓨터 혹시 뜯어본 사람? 컴퓨터에 관심 많은 사람? 없니? 컴퓨터 뒤에 뜯어보시면 하드디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하드디스크는 뭐 용량 넣는 데도 쓰고 컴퓨터의 메인이야, 메인이야. 이 하드디스크의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도 이 물리적 원리가 쓰이고요. 이 정보를 읽는 데에도 물리적 원리가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보를 저장하는 원리는 전류에 의한 장기장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하드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플래터고요. 요 정보를 읽는 공간 또는 기록하는 공간이 헤드예요. 헤드가 요 플래터를 움직임으로써 정보를 저장하기도 할 거고 움직임으로써 읽기도 할 거야. 먼저 저장하는 방법이야. 헤드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헤드 머리 쪽에 N극이 될 수도 있고 S극이 될 수도 있는 전자석이 돼버리겠죠? 그쵸? 헤드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석이 되니까 즉 S극, N극이 되니까 요 아래 플래터에 정렬된 산화철 입자 즉 철가루야. 철가루들이 요 헤드가 연결해주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N극과 S극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처음에 얘가 S극이면 N극이 따라왔겠지. 얘가 N극이면 S극이 따라왔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얘네들은 극이 바뀔 수가 있고 아래 산화철 입자도 극이 바뀔 수가 있어. 즉 N극, S극, N극, S극, N, 뭐 S, N 이런 식으로 산화철 입자들이 자화가 되면 이 N극과 S극을 뭐랑 뭐로 표현하는 거야? 0과 1로밖에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컴퓨터는 0과 1 이지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0, 0, 1, 0 뭐 이렇게 하면은 정보 하나가 저장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정보를 저장해요. 근데 이 정보를 읽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정보를 읽는 방법은 아까 자기에 의한 전류의 유도 즉 유도를 전자기 유도를 활용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산화철 입자들은 이미 정렬이 됐을 거야. 그치?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은 0, N, 뭐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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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막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그 상태에서 이 헤드를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전류를 판단을 해서 읽는 방법은 자기에 의한 전류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어쨌든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스피커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마이크는 그의 반대 방향. 자기에 의한 전류. 자기에 의한 전류.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칩시다. 마찬가지로 182페이지에 1번이랑 우리 1번, 2번, 9번 빼고 다 풀었지? 1번, 2번, 9번 지금 쭉 풀어봅시다.
바꿔주는 스피커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이다. 맞아요?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면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왔다 갔다 된다 그랬지? 왔다 갔다를 하려면 직류로는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류로만 할 수 있는 게 스피커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맞아요? 그쵸?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예시예요. 코일과 자석은 항상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맞아요? 아니죠? 떨어지는 힘, 즉冲力도 작용하고 인력도 작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 2번의 답은 몇 번이야? 2번이겠죠? 자기장이 세기는 직선 도선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어.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몇 번이야? 마이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맞아 아니야? 아니죠? 마이크는 자기에 의한 전류야. 그래서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 리을 전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맞아 아니야? 맞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숙제 적어 가시고요. 다음 주에서 꼭 해야 돼. 알았지? 다음 주에 남길 거야. 알았어? 되겠어요?